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자리를 계속 비우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굴 좀 피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진짜 웃겨. 아니,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닷새를 못 뵙고 지금 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딱 뵈니까 이 또 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뵈니까 또 반갑고 이런 또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시간은 뭐 잘 보냈습니다. 네. 개인적인 업무도 다 처리했고 오랜만에 시청자 입장에서도 금요일 맞아요. 금요일에 봤었어요. 그때 운전하고 가면서 봤었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썼었는데. 맞아요. 채팅으로 또 쓰셨던 거 저희가 또 잠깐 이 캐치를 했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이틀 동안 뭐 이제 목요일은 이제 못 보셨을 것 같고 또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기자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잘 채워주셨는데 혹시 이 어떻게 또 감상 좀 하신다면? 반대로 어땠어요? 저는 근데 이게 뭐 또 그동안 저희가 한 시즌 내내 이제 안치홍 의원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이 현장의 이야기 혹은 이제 야구인의 이야기 또 들었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그래도 이 브런치의 안방마님은 역시 안치홍 의원님이다. 우리 이제 팬 소통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안치홍 의원님이 또 이 지분이 또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늘 맨날 물어보시는 거야. 오늘은 왜 안치홍 의원님 안 나오시냐고. 저 도 기자님 얼굴이 폈다고 하는데 내가 없어서. 저 지금도 펴있어요, 의원님. 지금도 펴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이거는 음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 두 분이 한번 나오셨지? 네, 맞습니다. 기자 두 네, 분이 장영상 기자님. 그러니까 네. 보니까 뭐 두 분 다 뭐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뭐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또 젊고 네, 잘생겼어요 두 분이 다. 다 진짜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뭐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인데 네. 그분들도 나처럼 매일 나와서 해봐. 그래. 내가 방송 더럽게 잘한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야. 매일 나와서 해봐. 매일 나처럼 털 수 있는지 걔네들 그 분석 하루 하려고 이빠이 분석해. 맞아. 다음 날이면 없어. 할 게 없어. 인정. 다음 날이면은 분석 데이터도 하루면 끝이요. 없어. 이거 그러게. 5일 동안 이거 어떻게 진행해? 절대 못 한다니까.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죠. 이창규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네. 그냥 하루 데이터 땜빵. 야, 나는 데이터 땜빵 가면 5시간도 털 수 있어. 하루는 숨도 안 쉬고 똥만 싸러 보내주면은 하루 종일 해. 그것도 보내드려야 됩니까? 그래. 네. 그거는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진짜 이 데일리로 한 시즌 내내 쭉 오셨다는 것만 해도 이 안치홍 의원님의 이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 워낙 또 입담이 또 좋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시지 않았나. 이 없으니까 또 생각난다는 게 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쉬는 동안 또 그리고 이제 안치홍 의원님 안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토, 일, 월 이렇게 사흘 동안은 저희가 또 브런치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또 가을 야구 떨어진 거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제 김유성 선수 이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그래. 이 지명 철회하라고 또 트럭 시위를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민들레 오빠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 팬분들께서 사실은 1라운드 이제 2라운드죠. 2라운드 픽 뭐 이렇게 좀 상위 픽을 잃는 각오를 하면서도 이 선수를 지명 철회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팬분들의 거부감이 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 2년 전에도 이제 지명 철회를 되면서 이제 1라운드 픽을 이제 NC 다이노스가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두산 베어스가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좀 이제 김유성 선수는 이제 뭐 해외로 눈을 돌리든지 아니면 또 다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좀 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좀 선택을 할까요? 두산 베어스가? 야, 이거 다 알고 뽑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다 알고 뽑았죠.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는 거를 분명히 알 텐데. 맞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그 이제 팬들이 트럭 시위든 이제 그 반대 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구단이 만약에 100기를 들면은 이건 더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아. 내가 뭐로 볼 때. 뽑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그거 거죠. 다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서 뽑은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어쨌든 김유성이라는 선수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선수를 2번 죽이는 꼴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구단이 또 한 번 더. 네. 그럼 구단도 완전히 그냥 이럴 거면은 왜 논란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왜 지명을 해가지고. 또 여러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팬들은 아마 엄청나게
반대 운동에 동참을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그렇죠. 하실 수 네. 있는 모든 걸 또 하시는 거긴 하죠. 구단이 아마 진짜 구단 이제 저기 떨어졌죠. 포수 네, 이제 네, 네. 못 나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진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그럼 뭐 철회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후폭풍이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하긴 맞아요. 뭐 피해자의 소송 권고는 몰랐을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다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의 그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됐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이 조명이 많이 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그거를 모르고 지명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또 구단의 그럼. 잘못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네요. 두산 팬분들도 설마 우리 구단은 아니겠지 했다가 또 당하셨을 테니 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이 박진만 대행에 대한 이야기도 위에 또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 감독은 좀 조급했는데 박 대행은 승부처가 올 때까지 대타 안 쓰고 나름 인내력이 강하신 것 같다. 또 이런 인게임 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내적으로 좀 좋은 부분을 많이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그런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사실은 그 뉴페이스 새로운 사람이 수장이 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약간의 그 부족함이나 실수들도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좀 가려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잖아요. 허니문 효과라고 하죠. 그건 이제 프로야구 감독도 내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네. 만약에 허삼영 감독이 계속 했으면 과연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팬들이 그건 아니거든. 네. 이제 내년 만약에 박대행이 정식 감독으로 내년에도 이제 삼성 지휘봉을 잡게 된다면 과연 팬들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런 말투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실드를 쳐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봐주는 거는 사실 이제 대행일 때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만약에 정식 감독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이 팬분들의 또 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니만큼 또 다르게 또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치용행님도 겁나게 맞았을 것 같다. 학교 다니실 때 학창 시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님도 사실 그때 야구부 혹은 운동부 뭐 지금도 사실 그런 데도 있고 어떠셨어요? 좀 장난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거는 하루에 말을 다 못해.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한 5부작으로 해서 아이고 얼마나 이건 많이 또 많으셨습니까? 따로 또 이걸 편성을 또 다시 짜야 돼. 네. 이건 브런치라는 이름의 그 내용을 내가 나중에 타이틀을 달고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가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뿌락지 같은 거 있지. 뿌락지. 브런치랑 비슷하게 뿌락지 뭐 뿌락지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아, 웃기다. 이창규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이 폭로 방송 특집으로 한 네. 5부에서 10부작으로 해놓으면 매일 30분씩 또 옛날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즐거운 또 내용으로 또 우리 또 뿌락지 팬들을 또 그러게요. 네. 라이사랑 치드님, 도기자님 안녕하세요. 꾸버 카리모토님도 얘기를 하셨고 박진만 최재유 승률이 전체 2등이라고 들었는데 강한울 선수를 4번에 기용하는 파격 덜덜덜 하셨습니다. 진짜 요게 현재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선수에게 또 이제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거 뭐 요런 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이제 브런치 팬들 다들 이제 야구 거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 야구 도사들이시지. 일본 야구 조금 아시나요? 일본 프로야구?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일본 프로야구 이제 그 오릭스 블루웨이브라는 네. 팀인데 이제 이승엽 선배가 이제 몸담았던 팀이에요. 이대호 선수도 그쵸. 뛰었었고.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그 팀이 사실 거의 만년 그 하위권이에요. 네. 하위권인 팀인데 최근 지금 올해도 또 우승을 했고 올해 우승했습니다. 작년에도 네. 우승을 했고. 네. 최근 들어서 신흥 강자. 신흥 강자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선수도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국가대표 에이스를 보유한 것도 있고 왼손 타자 기가 막히게 치는 선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여튼 저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그 특정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도 있지만 이 백업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정말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백업이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두 타석 나갈 때도 있고 네. 한 달에 5타석 나갈 때도 있고 오. 막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게 승부처다 뭐 게임 완전히 넘어갔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기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릭스는 백업이라고 있는 선수들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선발로 무조건 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 라인업이. 이 27명, 26명의 라인업을 다 써. 정말 고루고루 다 써. 이 토털 야구가 오릭스가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밑거름이 지금 된 게 결국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팀인데 2년 연속하니까 이게 바뀌었어. 이제 시선이 그러네.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의 역량 자체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동기부여 혹은 이제 컨디션 좋은 선수들도 그때그때 잘 기용을 하는 게 또 용병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식의 멘트로 답을 했어 감독이. 백업 선수들이 본인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딱 올렸을 때 그 마음가짐, 네. 마음 자세 이런 거를 최대한 끌어내고 싶었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여기가 아니라 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이 선수한테 기회를 주면서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좋네요. 네. 진짜 너무 어렵다, 멋진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들로버님 팬들이 답답해하는 쓸놈쓸 그러니까 쓰는 선수만 쓴다라는 걸 확실히 타파했나 보네.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민들리 오빠님 삼성 팬이신가? 기아 팬이세요. 기아 팬이세요? 네. 김원곤 아니야. 아무 얘기 안 했어. 김원곤 삼성이고. 그러니까 황곤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라스트 댄스 결국에는 배드 엔딩으로 또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내 가을 야구를 봤는데 또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9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롯데 시즌 63승 75패 3무 남은 두 경기에서 롯데가 전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4할 6푼 4리 5위 기아 타이거즈가 전패할 경우에 승률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2017년 마지막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한 이후 5년 연속으로 지금 가을 야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단 역사상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또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다시 한번 찾아온 롯데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5강 경쟁 비변은 보고 있지만 이 성과가 계속 없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을 결국 이렇게 보내게 되고 말았는데 MVP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골든글러브 6회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한국 시리즈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정말 이대호 선수의 활약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도 이것보다 더 나은 은퇴 시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은퇴 시즌 더 은퇴를 해야 되는 시즌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개인 기록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대호라는 선수가 정말 위대하고 또 대단한 선수라는 걸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대호 선수는 개인 기록에 대한 성적은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아마 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뤄낸 그런 선수인데 사실 올 시즌 은퇴를 이미 예고하고서 그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사실 이대호 은퇴 시즌에 가을 야구라는 이름이 옆에 붙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4타수 4안타 이거보다도 3할 오픈 이거보다도 이대호 가을 야구 활약 이런 게 더 멋진 그 이름이 더 될 텐데 이대호 선수가 정말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팀 성적이 좋지 못한 거는 팀 동료들이 그만큼 해주질 못했다.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했다. 네, 야구는 개인이 잘해서 그게 쌓여서 좋은 성적을 내는 스포츠인데 롯데는 이대호 선수 혼자 고군분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톨미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러버스님께서도 지금 이제 올 시즌 서튼 감독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전력적으로 좀 부족했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가을 야구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을 야구 실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서튼 감독의 선수단 운영, 경기 운영, 네. 저는 이런 것보다도 프론트의 프론트 발빠르지 못하게 움직이는 점, 이거는 물론 또 이유가 있겠죠. 항상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 그 이유를 저버리고 취약 포지션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보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언론을 통하나 아니면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라도 네. 롯데가 어떤 선수와 접촉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 난 이런 소식도 제대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롯데 지금 포지션 취약한 거 제일 취약한 게 뭐야? 포수. 유격수.
그럼 과연 이 두 포지션을 어떻게 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움직였느냐. 물론 뭐 우리가 모르게 성민구 단장 이하 이제 여러 프런트들이 진짜 발빠르게 막 물밑 접촉하고 막 이렇게 바깥으로 소문이 나지 않게끔 잘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서 팬들이 다 바랬잖아. 그렇죠. 팬들이 다 바라기도 했고 누가 봐도 많은 야구인들이 봐도 이거는 이 취약 포지션은 확 드러났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게 약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위원님이 좀 프런트가 좀 발빠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스파크맨 선수 그리고 이제 피터스 선수 이 두 선수 교체가 다소 늦어진 점도 큰 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대체 선수로 들어온 렉스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일리 이런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발동이 늦게 걸린 게 아닌가. 일본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일본은 이제 육성 외인 제도가 있으니까 1군에서 못 해버리면 빼버리고 그냥 바로 이제 바꿔버리면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제 경험담이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투수를 바꾸겠다. 이러면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 미리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교체해. 야 내일부터 알아봐. 이러면은 세네 달이야. 늦는다는 거죠. 당연히 늦죠. 당연히 늦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와 다른 선수와 미리 접촉을 해가지고 얘가 안 좋아지면 바꿀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 그럼 얘가 그 말을 수용하겠냐고. 그렇죠. 뭐야. 기다려줄 수가 없죠. 이 현재 있는 선수도. 그러니까. 그래서 교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 얘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좋지 못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는 미리부터 가서 접촉해가지고 바꿀 거니까 언제 계약을 아예 해버려야지.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대. 교체를 하려고 계약을 했어. 근데 그 시점부터 얘가 갑자기 잘해서 갑자기 뭐 7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뭐 3경기 하는데 뭐 9이닝 1실점 막 이렇게 던져. 그럼 또 이제 멘붕 오는 거지. 네. 그럼 교체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한 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경우에는 이제 또 현지에 워낙에 또 이 대체 외국인으로 데려올 만한 선수들이 없기도 했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좀 다소 이 움직임이 늦었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 국제 입장에서. 스카우트 담당하고 단장이 책임을 져야지. 아니, 돈 많이 주잖아. 연봉 많이 주면 그거 일하라고 그거 돈 주는 거지. 무슨 뭐 딴 거 하라고 뭐 그 자리에 앉혔겠어? 그러게요. 그거 네. 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걸 잘해야지. 항상 리스트업을 또 꾸준히 했어야 된다. 또 황태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위에도 지금 이제 뭐 이석환 대표이사가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오프시즌 전력 보강을 또 천명했다고 합니다. 제발 MJJ2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프시즌에 전력 보강을 할 때는 이제 이대호 선수가 없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워낙 롯데자이언츠에서 이대호 선수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여행을 한번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뭐 서면 뭐 이런데 그때 이제 강민호 선수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입간판으로 이대호 선수랑 강민호 선수가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무슨 우유, 소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때 뭐 바베큐 치킨 집이었나? 이 앞에도 강민호 선수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진짜 부산에서는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진짜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특히 이대호 선수는 부산 팬분들이 또 가지시고 계시는 이 애정이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아. 우리도 저거 했잖아. 이비가. 그렇죠. 갑작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이대호 선수가 또 은퇴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 이 이대호 선수의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대호 선수 참 진짜 대차 불가인데 이게 그러게. 기량뿐만이 아니라 상징성이라는 게 진짜 롯데를 떠나서 부산이라는 정말 대도시에 맞아요. 부산 이대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아는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징성. 그럼 이런 선수가 은퇴를 했다. 그럼 또 다시 제2의 이대호를 어떻게 해서든 발굴하고 육성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야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미션입니다. 이대호 같은 선수가
뭐 사실 몇 명이나 있어 대한민국에. 그쵸. 없어. KBO 40년 역사에도 그럼. 정말 드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 롯데자이언츠 사실 이런 선수와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혹은 이제 가을 야구 진출도 사실 드물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레전드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했을 때 참 찝찝한 마음이 좀 들 것 같기는 해요. 뭐 특히 이제 박용택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 이디오 선수도 항상 이제 우승 공약, 우승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얘기하면 맨날 그랬잖아요. 우승컵에다가 소주 이만큼 담아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나눠 마시고 싶다. 결국엔 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위원님은 어쨌든 우승을 해보셨잖아요. 우리 저랑은 너무 다르지. 너무 저런 선수들 진짜 레전드급 선수들인데 그게 다 잃어본 거야. 다 잃어본 거야. 다 잃어보고 나서 그걸 마지막에 딱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면서 그러게요. 진짜 남자답게 그걸 진짜 그 한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은퇴를 하겠다. 은퇴 시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또 책임감도 있고 너무 안타깝지. 본인은 할 만큼 했는데. 아쉽지.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이제 우승 행가래를 치거나 우승 행가래 받는 모습이 뭐 일본 시리즈 우승했을 때 받는 거 말고는 뭐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대호 선수는. 그때 재팬 시리즈 뭐 MVP도 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어쨌든 참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팬분들, 이 팀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또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이제 이디오 선수의 공백 좀 어떻게 메워야 될지 혹은 이제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좀 있을지 위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나승엽 선수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승엽 선수가 제일 뭐 유력하죠. 나승엽 선수 이제 복귀하면 네. 한동희 선수를 계속 3루로 기용을 할 건지 1루로 포지션을 바꿀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팀 그 연령대도 확 이제 내려갈 것 같아 보면은 이제 한동희가 만약 3루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1루 나승엽이 들어가고 또 외야 쪽에도 황성빈 있고 최근 좋은 고승민 있고. 고승민 정말 잘하더라고. 맞아요. 고승민도 있고 그 외야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전준우, 황성빈, 고승민 이제 뭐 외국인 선수도 물음표로 해놓고 그렇죠. 내야는 이제 한동희 이제 유격수가 무조건 유격수. 2루에 안치홍 있으니까. 그렇죠. 1루에 이제 누구야 나승엽 들어가고. 선수. 그럼 이제 포수하고 유격수가 딱 봐봐. 또비네요. 또비어요. 네. 그 두 자리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그 저걸 해야. 정훈 선수도 있고. 정훈 그쵸. 선수는 뭐 베테랑이고. 또 있으니까 이게 그게 좀 보완이 되면은 진짜 올해는 정말 그게 숙제일 것 같아. 네. 근데 포수가 올해 또 많이 풀리잖아. 일단은 FA로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팀들도 포수에 대한 욕심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과연 어떻게 해서든 좀 그 보강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롯데 팬들도 좀 만족하실 거고 내년 시즌이 올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그 기대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시즌. 그렇습니다. 네. 황태자님 말씀처럼 롯데 진짜 수비가 문제다. 모든 포지션이 수비 최하위권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올 시즌에 이제 롯데자이언츠 투수들의 ERA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자책점이랑 FIP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이랑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제 좀 점수를 많이 막아주지 못했다는 점도 또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LLLK님이 이대호 선수도 못해본 우승 소감 좀 들려달라는데요, 위원님한테. 위원님 우승 소감. 그때 우승은 네. 우승하고 2차 뒤풀이를 못 갔어요. 왜요? 나는 그때 아는 사람이 잘 없었어. 이적하시고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적을 하고 세 번째 게임 만에 손가락 맞아서 손가락 부러져서 재활군에 있다가 네. 2군 선수들하고는 친해졌지. 아. 그리고 갑자기 재활군에 있는데 2군 경기를 뛰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래. 네. 그래서 거기 나간 거야. 출루율 100%의 사나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출루 100%의 사나이. 그래서 막 이렇게 이거 샴페인 뭐 이런 거 막 맥주 뿌리고 하는 하잖아요. 것도 어색해. 자세도 안 나와 나는. 해보질 않아서 막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병뚜껑도 잘 못 따가지고 이렇게 때. 그러셨구나. 다녔지. 뭐. 그러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완전 맥주가 다 젖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딱 하고서 누워 있는데 네. 잠이 들었지. 다른 이제 팀원들은 3, 4, 5 모여서 뭐 2차로 나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회포를 풀었을 텐데 아무도 날 찾아주질 않고. 슬픈 이야기였네요. 그때 당시 나의 룸메이트였던 김연훈 지금 KT 네네네. 그 1루 지금 내야수였죠. 네. 주루 코치가 아침에 깨우더라고. 왜 난 안 불렀냐 그랬더니 형
미안해요 형 그냥 뭐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나갔어요. 너무한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이제 그 조식 먹고 네. 이제 절로 인천으로 이제 이동했지. 이 첫 번째 우승의 그 감동을 제대로 즐기시지도 못했네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이게 좀 그리고- 부상만 없으셨으면 몰랐을 텐데. 그리고 그날 이동한 날 하루 쉬고 다음 날 다시 또 연습. 다시 바로 훈련 시작. 이성근 감독이 아이고,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아이고. 대박 사건. 진짜 아, 대박이다. 이건 뭐지 진짜 했더니만 이제 또 그때는 그게 있었어. 아시아 시리즈. 네. 대만하고 일본 우승팀들 맞네. 간의 그 대결 또 그걸 또 우승을 해야 된다. 역시. 또 다시 합숙 훈련. 오,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 저거 하긴 했겠다. 샴페인 술이 들겠어 다들. 힘들긴 했겠다.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그냥 또 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여튼 뭐 옛날 얘기였습니다. 네. 박용택 의원님 신인 때는 2002년 코리안 시리즈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그때는 몰랐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저하고도 다 입단 동기들. 아이고 그러게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 팀을 옮기는 레전드 선수들 보면 우승의 느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 기록보다는 은퇴하고 나서 이 선수라면 팀 우승이 먼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어떤 것도 그 바꿀 수가 없는 그 순간. 그 순간. 그게 좀 있어. 뭐 네가 뭘 알겠냐 뭐 이러시면 나도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조금이나마 맛을 본 사람으로서 네. 이게 이래서들 우승하려고 이러는가. 그 느낌을 좀 알겠더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짜릿한 순간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럼 이제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의리 선수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정말 데뷔 첫 10승에 도전하는 날이 됐습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 1차 지명 받고 입단한 이의리 선수 데뷔 첫해 19경기에서 94.2이닝을 던졌는데요. 이제 후반기 부상 때문에 이닝을 더 많이 던지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도쿄올림픽 출전 등으로 신인으로서 적지 않은 투구 이닝을 가지게 됐는데요. 올해 목표 규정 이닝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규정 이닝이 더 달성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달성 성공을 했습니다. 149이닝 던지면서 목표는 이루게 됐고 또 이제 본인의 또 다른 목표 이제 10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10승을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선발 등판인데요. 이제 5위 확정 넘버, 매직 넘버 이제 3개가 됐죠. 이제 3승 거두면 이제 자력으로 우승 5강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이 이의리 선수와 올 시즌의 이의리 선수 저희가 이 성적도 띄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조금 더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어요. 나는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은 못 받겠어요. 오히려 지금 평균 자책점은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이 더 좋네. 그러네요. 조금 낮네요. 조금 더 낮는데 이리 선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진짜 저 선수 제구 잡히면 정말 대박이다. 이 느낌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럭비공과 같은 제구력. 아하. 오히려 상대 타자들이 이의리 선수의 그 정말 압도적인 그 구위에 속아주면은 호투가 좀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죠. 아하. 제구가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방송에서든 항상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지도자나 수장이면 저는 제구력이 안 되는 투수는 기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불안하게 보이는데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있는 투수 코치나 감독 얼마나 더 불안할까. 나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오늘 LG랑 경기 하잖아요. 네. 임창규 선수랑 오늘 맞대결입니다. 맞대결이잖아. 나는 누구를 쓸 거냐 하면 나는 임창규를 써요. 오히려 제구가 되는 임창규를 차라리 써요. 제구가 되는 선수는 어쨌든 좀 기대가 돼.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볼볼 하기 시작하는 선수들은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계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구가 되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구위가 너무 좋고 그날따라 제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많이 형성이 되면 타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횟수가 좀 높겠지. 네. 비슷하니까. 근데 막 엉뚱하게 막 많이 벗어나는 공들을 던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직도 혼자 볼볼 하다가 결국은 투구수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되니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네. KT 위즈의 행복해님, 엄상백 선수, 김민 선수는 군대 갔다 와서 제구 잡혀왔어요. 이효리도 상무 갔다 와야 될까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군대 갔다 와서 혹은 이제 상무 갔다 와서 또 좋아지는 선수들도 있다 이런 의미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선수가 지금 올 시즌에 뭐 구속은 더 빨라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인의 약점이라고도 지목을 받을 수 있는 이 제구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고 이게 군대에서 이제 상무를 거쳐간 선수들이 좋아지는 점이 거기에서 어떠한 그 자세 교정을 통해서 좋아진다. 이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경기를 편하게 하잖아. 네. 상무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수들이 뭐 누릴 수 있는 혜택 외박? 뭐 글쎄요. 뭐 그러니까 외박 정도? 포상 휴가 뭐 이런 거 잘해가지고. 네. 그거 말고는 뭐 군인이 갑자기 무슨 뭐 군대 월급이 뭐 3배로 그런 뛸 건 일도 없죠. 없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본인의 성장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야. 유일한 시간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선수들이 조금 새롭게 야구를 접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야구를 하는데 마음 자세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본인 이거구나라는 그 터득을 깨달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신적으로 멘탈 강화도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해요. 제구력에도요. 이제 하리모토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효리 선수에게는 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을 9승으로 마치느냐 10승으로 마치느냐 이게 사실 1승 차이기는 하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효리 선수가 또 지난해 신인이고 올 시즌 2년 차인 선수이기 때문에 10승을 한번 찍어보느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럼요. 그 자신감은 엄청날 거예요. 진짜로 10승 투수에 대한 그 자부심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경기를 이효리 선수는 승수를 추가해서 10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은 내년이 더 기대가 될 거고 항상 그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효리 선수한테는 또 다른 자신감을 갖고서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 여유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필소구님 이효리 선수는 이닝당 투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굳이 볼을 빼지 말고 바로바로 승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포수가 볼 한두 개 바깥으로 꼬시다 보면 그냥 뽀볼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 뭐 한두 개 정도 꼬시다 보면은 그게 7이닝 8이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한 20개예요.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면. 투구수가 엄청 많아. 불필요한 볼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줄여도 뭐 짧게는 뭐 1이닝 길게는 진짜 뭐 2이닝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 투구수인데. 그러니까 그 구위가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피해갈 필요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승부를 해도 좋다. 절대 없어. 근데 이제 뭐 선수들 그 얘기 형님이 앉아봐봐 그거 되나? 바로 이제 승부 걸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긴 하구나. 알잖아요. 뭐 야구 안 해봤어 막 나한테. 그건 인정? 위원님도 인정? 그렇지 나 이걸로 야구 안 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효리 선수 지난해 94.2이닝 올 시즌에 149이닝을 던지고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던져도 크게 문제될 것 없나?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좀 이제 어린 선수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닝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충분해. 아니 50이닝 정도 늘어났죠 지금. 나는 왜 관리를 젊은 선수한테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이 든 선수를 관리를 해줘야지 반대로. 얘네들은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는 아주 그 힘이 있는 선수들인데 왜 그 선수들 그냥 로테이션만 지키고 순리대로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 친구들을 그렇게 이제 미국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추어에서 많은 이닝 소화 못했으니까 프로 왔을 때 갑자기 많은 이닝 소화하면은 부상 올 수 있다. 네, 버두치. 그거는 나도 공감해요. 네. 공감하는데 지난해 94이닝 올해 나는 이효리 선수는 문제될 거 없다고 봐. 그리고 위원님이 이제 항상 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던질 수 있을 때 좀 던져서 경험을 쌓는 것이 오히려 더 성장에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젊은 선수들 프로에 와서 던질 수 있을 때 던져야지. 23살에 방출되고 나서 사회냐고해서 던지면 뭐 할 거냐.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우습게 좀 가볍게 던지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뼈가 있는 얘기라니까요. 왜냐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사회인 야구를 상대로 코치를 좀 할 수 있겠냐는 문의가 반대로 와요. 후배들이. 네네네.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하. 근데 그래가지고 사회인 야구를 이제 나도 이제 운영을 하니까 네. 그 팀에 한번 나가서 이제 뭐 그 선수 출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던지더라고. 144km 막 이렇게 사회인 야구 어떻게 치냐고. 그치 못 치죠. 나도 손도 못 대겠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결국 그 공을 프로 무대에서 던져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아끼면 똥 된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코치들도 그 얘기 한다니까. 그 얘기 선수들한테. 젊은 선수들은 또 경험만큼 좋은 게 없겠죠. 두드랑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태자님도 솔직히 예전엔 트레이닝 파트 역할이 적었는데 요즘에는 관리 잘해줘서 괜찮다. 또 이런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그러니까 당할 선수는 부상을 당할 선수는 관리를 해줘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당할 선수는 마구 써도 또 건강합니다.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가 딱 맞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욕 먹기 싫어서 쇼하는 거지 완봉이고 완투고 필요 없고 그냥 관리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요거야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몰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이제 너무 이제 최근에는 이 팬분들께서 이거 혹사 아닌가요? 뭐 저거 혹사 아닌가? 이렇게 또 선수들의 관리에 있어서 좀 너무 빡빡하게 보고 계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그 완투 완봉 투수가 1년에 5명 나오나요? 진짜 드물긴 하죠. 외국인 선수들도 제외하면 토종 선수 중에서는 참 드문 것 같긴 합니다. 5명도 안 나올걸요? 5게임도 안 나온다는 거야. 1년에 우리가 몇 경기래? 팀당 144경기라고 하면 도대체 몇 경기야? 엄청난 경기 수잖아. 네. 그중에 5경기가 완투 완봉 경기가 안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지? 이거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관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그러면 그 한계점을 전혀 넘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옛날에 뭐 물론 옛날에도 뭐 혹사하면서 뭐 140개 150개씩 옛날에 그거는 우리 진짜 장난 아니죠. 기억나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구대성 선수하고 마스자카 다이스케가 네. 150 몇 구씩 두 선수가 던지는 거? 아우. 구대성 선배는 아직도 던져. 그런 거는 진짜 좀 아직도 던져. 무리가 있을 것 50명 같다. 아니 네. 마스자카도 물론 뭐 부상 뭐 하긴 했지만 마스자카도 최고 전성기 다 누렸잖아.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게. 그러네요. 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의리 선수 시즌 초반에 손가락 물집 이상하게 잡힌다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등판 걸은 일이 또 그 뒤로는 없어서 다행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의리 선수는 이 149이닝 뭐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선발 투수도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이제 이의리 선수 9승 10패 3.87, 임창규 선수 6승 10패 4.66입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 남은 경기 5경기인데 상대가 이제 LG 3경기 그리고 KT 2경기 상위권 팀들이라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중요하긴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저는 오늘 임창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일단은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근에 내가 제일 진짜 눈이 가는 선수는 LG 김윤식, 김윤식이고 기아의 김기훈 선수도 1군에 이제 컴백한 이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임창규 선수는 뭐 좀 불안하다라고도 하지만 일단 공을 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김윤식의 호투가 이민호와 임창규한테 엄청난 자극도 줄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선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창규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요. 최대한 집중하지 않을까. 지난 등판에서도 임창규 선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흐름을 또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면 포스트 시즌까지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창규 선수 LG 트윈스의 또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고 오늘 적중되시면 드디어 40승 고지에 또 오르실 수 있게 되는데 플러스 4입니다.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쭉 보니까요. 두두랑님 혹사의 기준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는 또 기회가 아닐까요?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혹사라는 거는 누가 봐도 혹사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게 과연 혹사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 아리까리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안의원님 나균환 선수처럼 불펜 선발 왔다 갔다 하는 건 솔직히 걱정되는 거 맞죠? 이런 의견. 저는 걱정되죠. 나중에는. 고지. 네. 근데 지금은 나균환 선수가 아직은 뭐 팔 상태도 굉장히 싱싱하고 인제 투수로 이제 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침 또 뭐 2군도 아니고 1군에서 이렇게 기용이 되다 보니까 이 선수 힘들어도 말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본인한테 지금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균환 맞아요. 선수한테. 네. 다음 시즌을 또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또 투수와 자원으로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슈우맹님도 관리라는 말로 너무 선수를 애다루듯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팬들보다 코칭 스태프들이 선수 컨디션 더 잘 알고 관리해주고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현장에 있는 이 코칭 스태프들이 몸 상태에 대해서 더 잘한다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보이면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나기 마련이지. 그거는 뭐 어느 감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 쓰는 날에는 아예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감독님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베테랑 감독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산 박치국, 이형범, 이승진 선수도 부상으로 고생했는데 공통점이 다들 혹사 논란이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정우람 같은 선수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뭐 매년 고장난다 저렇게 쓰다 고장나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수 생활 말년까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도 있으니만큼 나는 그 약한 마음 좀 그 약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소녀 어깨는 나 하나로 좋게. 위원님 손이 어깨셨어요? 지금은 소녀 어깨지. 자꾸 뭐 이렇게 뭐 관리는 본인이 잘해야지 무슨. 그렇죠. 선수 본인 그리고 또 이제 구단에서도 또 사실은 이제 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팀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안치홍 위원님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위원님? 좀 오랜만에 하셨는데 닷새만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기자들 섭외 준비됐죠? 아니 지금 다시 나왔는데 또 왜 그러세요? 한 번만에 한 번의 방송만에. 아니 그래야 이것들이 네. 나의 소중함을 이 제작진들이 나의 소중함을 알지. 위원님 소중하죠. 알고 있죠 저는. 새끼들 말이야. 자식들 말이 자식들. 여러분들께서 또 이 채팅창 지금 쳐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또 안치홍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또 즐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도 이제 위원님 나오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